네, 오늘은 장사를 하려면 꼭 거쳐야 할 부동산 점포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포 계약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임대차 계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 또는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열정적으로 친절하게 잘 이 중개를 해주시지만 간혹 조금 피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관계자가 자주 하는 거짓말. 우선은 이 내용을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눌 거예요. 오늘 점포를 매매를 하실 때 새로운 임차인 기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내 점포를 매매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점포를 빼는 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를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점포가 있어도 섣불리 결정을 하지 않잖아요. 주위 상권도 더 둘러봐야 되고, 오늘 상권과 내일 상권과 모레 상권, 주중 상권과 주말 상권,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계절까지 보시면 좋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으실 테고, 그래도 며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점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부동산 관계자분께서 흔히 말하는 펌프를 하죠. 빨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 5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점포를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점포 다른 부동산에서 벌써 보고 가신 분 계세요. 지금 그분 계약하러 오신다 그러는데 빨리 계약하지 않으시면 그분 계약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하는 이제 레파토리가 되죠. 내가 초조하게 해서 빨리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 그때는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는 게 좋아요. 그분이 와서 계약을 하면 여기는 내가 계약할 곳이 아니었구나. 반드시 그런 말이 휘둘려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뭐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허가가 다 나와요. 공인중개사분은 사실 이런 거짓말 또는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서도 안 되죠. 허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만나는 분들이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니세요. 보통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대표, 다시 얘기하면 사장님만 공인중개사고, 거기 있는 직원분들은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그냥 직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만 믿고 허가가 나올 거라고 계약을 했다간 나중에 큰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께서 책임을 지겠지라고 하시겠지만, 그 직원분들은 여기서 일하다가 저기서 일하다가 언제 퇴사를 할지 모르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을 찾아서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점포를 빨리 계약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여기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여기 원래 임차인이 큰 병이 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매매를 하시는 거다. 또는 해외로 이민을 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급매로 내놓은 자리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 굉장히 높고, 또 그것 때문에 초조하게 생각을 해서 급하게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여기를 제가 긴가민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여기 계약됐어요. 이미 계약금까지 들어왔어요. 여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여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돼버렸다 그러면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몇 분 지나서 바로 말을 바꾸는 거죠. 아니, 여기 가계약금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지금 그 계약을 못하고 계약금을 날리고 지금 계약을 취소를 했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천운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이 점포를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에 남이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원래는 반반이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아요.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분이 천운이라고 하면서 계약이 파기가 됐대요.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 계약금 바로 나오셔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한 번쯤은 더 되짚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기 이 정도 권리금이면 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권리금 이상 벌고 나와요. 권리금이라는 것은 사실 또 그 다음 분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냈던 권리금도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내가 낸 권리금 이상으로 더 권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 매장이 빈 매장으로 빠져 있는데 권리금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권리금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월세를 내면서 비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월세를 내고 폐업을 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뭘 의심해 봐야 하냐면 그 권리금을 부동산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과도 미리 말을 맞춰서 여기는 뭐 바닥 권리금이 5천만 원 정도는 되는 자리니 집주인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서 비어 있지만 3천만 원 바닥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부동산에서 권리금을 받아내서 집주인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업을 지켜볼 때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 부동산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과 아무래도 부동산 관계자들이 좀 쉽게 보는 경향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 보이거나 경험이 없어 보이거나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동반하시는 게 좋아요. 점포 계약을 비싸지 않고 좋은 자리에 적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시간이 많은 분들이에요. 내가 이 점포를 보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으면 대체로 그 점포 계약은 성공적으로 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촉박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점포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리를 하자면 점포 계약은 느긋해야 성공한다.